대장동 수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가고 아니야 진짜. 왜냐면은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개판임. 그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SNS, 페이스북으로 대장동 녹취록을 공유했죠. 그러면서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녹취록 내용 자체를 아예 첨부를 했어.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검찰의 황당 주장.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의 녹취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내용 들어보면. 노래방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네. 내용 들어보면 그걸 갖다 놓고 정반대로 공소장을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1280억 중에 뭐 그 비용 뭐 500억 정도 떼고 700억이 누구 거냐. 이게 뭐 유동규랑 남욱이랑 정영학 이렇게 뭐 셋이서 나눌 몫이다. 이 이야기가 김만배가 확인해 준다는, 김만배가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방에서 녹취된 내용이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보면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론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700억이라는 그 여윳돈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게 김만배 입장에서 누구한테 주기로 마음 먹고 있느냐. 이제 이게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었다. 이건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다. 그 유동규는 김용 대신 이렇게 차명으로 들어온 것 뿐이지 실제 소유주는 김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유동규의 증언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이고 보수언론이고 막 했던 그 짓거리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저따위 것들을 노래방 녹취록이라고 해서 내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데 내용은 반대. 엉망진창인 거지. 정진상의 뇌물수수 장소가 정영학 녹취록과 또 달라요. 근데 얘들은 왜 뇌물을 이렇게 나눠서 줍니까? 보통 뇌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상납하는 돈이 아닌 이상 이렇게 프로젝트로 인해서 떨어지는 굵직한 건 곽성도한테 줄 때처럼 50억 이렇게 한 방에 팍팍 주는데 얘들은 뇌물을 너무 조각조각 내서 줘요. 그것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공범이라면서요. 이런 게 있다. 유동규와 누구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그래. 보도가. 그래놓고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그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람한테 뇌물을 줘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나는 왜 우리 누나들은 나한테 뇌물 안 주지? 친형제보다 가까우면요.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한 100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나누는 거지. 음, 뭐 1억 얼마 이렇게 뇌물로 줘요. 음.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그걸 뇌물로 줘. 편의를 봐달라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친하긴 친한데 친형제처럼 친한 게 아니라 동서처럼 친한가 보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자, 자료 하나씩 볼게요. 이번에 그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작년 4월에 1억을 주고 작년 6월에 2억을 주고 3억을 줬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대선 자금을 이렇게 막 1억 주고 2억 주고 3억 주고 거기다가 뒤에 끝이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몇십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회창 그 차떼기 사건에서 봤잖아요. 대선 자금은 기본이 100억 단위예요. 누가 짜잘하게 1억 주고 2억 주고 3억 주고 그럽니까? 어차피 여기서 걸리면 다 죽는 건데 기왕 그 불법으로 하겠다 싶으면은 100억 단위로 크게 가는 게 대선판이지. 누가 이렇게 잔돈으로 주고받고 하냐고.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야수님 말이 상식이고 그다음에 저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누가 대선 자금을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으로 줍니까? 대선 자금을. 불법 대선 자금인데 이게 정확하게 말이 맞으려면요. 남욱이 김용욱이 직접 전달하거나 그렇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 대선 자금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골 때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물증이 뭐가 있냐? 줬다는 물증이 뭐가 있냐? 얘네들 지금 한결같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판에서 공개하겠다. 없어요 저거.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물을 상대로 이 정치 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증이 있다면 바로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은 기본적으로 누구 돈이냐, 그 돈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확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좌로 들어가가지고 계좌로 흘러가가지고 계속 이체된 돈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던 단계부터 최초에 이재명 캠프로 그 현금 그 대선 자금 뭐 50억이 들어가서 그 50억이 이렇게 쓰였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걸 이야기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돈이 어디에 쓰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 금액도 이상한 8억 7,4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정치판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조선일보와 협업하는 장면도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단독 남욱 측근 8억 메모. 나 이게 되게 웃겼어.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수 액수 써놨다. 야 그게 포스트잇이냐 이 새끼야? 이게 골 때리는 게 그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누구한테 얼마 갑자기 그걸 오전 5시 1분에 새벽에 5시 1분에 보도를 하니까 6시 좀 넘어가지고 김용 구속영장 청구해버려. 짜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욱 측근이라는 사람이 8억 메모했다는 거 있죠. 저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처럼 쓴 메모라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발견한 메모잖아요. 다른 내용 없이 포스트잇에 8억 장소 시간 이것만 딱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메모도 준 시점이 아니라 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작성했다는 메모라는 거잖아요. 누가 돈 주면서 그때 딱딱딱 작성해 놓지 장부처럼 나중에 한참 지나간 다음에 아 내가 그때 돈 줬지 한번 메모 남겨볼까 이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직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금전을 제공하는데 그걸 까먹을까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누구나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뭐 김용한테 뭐 얼마 줬다 이렇게 써놓는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당장 써도 뭐.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메모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현근택 변호사, 이제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죠. 근데 이 메모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것만 쓰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부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거죠. 그리고 이 메모 자체는 돈을 전달한 때가 아니라 갑자기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하고 6월 달에 6억을 전달했는데 메모는 9월 달에 작성을 해요. 야, 3개월 지나서 아, 씨발 내가 이재명한테 돈 줬지. 포스트잇에 써놔. 이게 차라리 핸드폰에 써놨다면 좀 또 이해할 것 같아요. 포렌식으로서 그게 언제 쓰여 있는지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명신이 언니한테 돈 받을 거 많은데. 그러니까 그 메모가 등장을 하고 바로 수사 개시가 돼버려요. 돈 준 증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날 중앙일보의 단독 유동규 남욱 대선자금 대책회의 검찰이 돈 가방 확보했다.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완전 코미디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면 네. 돈을 날랐다고 하는 가방을 확보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좀 큰 게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쓰이기도 하겠네. 뭐 내가 사람 살인해가지고 시신을 날랐던 무슨 가방이라고 또 들고 나올 수도 있겠네 저거. 하다 왜 가끔씩 그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종이 봉투 같은 데다 현금 담아가지고 그 전달책이 이렇게 그냥 그 종이 봉투째 가져가잖아요. 누가 현금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방은 남겨두고 돈만 가지고 가겠습니까? 말도 안 가방이 되는 거죠. 비쌌나 보죠. 뭐하러 증거를 남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해야지 지금.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런데 또 김용 측에서는 검찰이 발견한 가방은 우리 쪽 가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예전 같았으면 이게 대응도 늦고 SNS로 빨리 퍼지지도 않고 하니까 검찰이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자금은 가방에 넣을 수 없는 돈입니다. 보통 박스로 이렇게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그 몇 자- 박스씩 옮기지 누가 그 가방에 들어가는 돈을 대선 자금으로 줍니까? 그래서 자꾸 유동규가 콕 집어가지고 경선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권 한번 이렇게 만져본 적 있잖아요. 대략 어느 느낌이 알잖아. 5만 원짜리를 똑같은 사이즈로 묶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1억이 되려면은 20개. 거의 20개.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뭐그 바카스 거기에 그 정도 담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네. 거죠. 자, 여러분 저기 조중동 등의 언론과 검찰이 협업했던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단독 암흑 측근 8억 메모. 김용에게 돈 줄 때마다 장소 액수 써놨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 등장을 하죠. 단독 1억 들어가나 검 실험까지 유동규 돈 상자 더 있었다. 증거는 없어요. 단독 김용 광주에 돈 뿌려야 한다며 작년 2월 20억 요구. 왜 20억 요구했는데 그것밖에 안 줬을까? 진짜 일방적 주장이죠. 단독 유동규 동거녀 진술 김용의 돈 전할 때 쓴 백팩 봤다. 이제 백팩으로 변했어. 이게 난 제일 코미디 같아. 단독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 때 쓰자 해.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정진상 김만배가 약속한 돈 안 주자 미쳤구만 격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쉽게 표현하면 이거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소설도요. 그러니까 삼류 그 뭐 팬픽 이런 것도 아니고 야설도 아니고 소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뛰어넘으니까 이게 소설에서 무협지로 올라갔어요. 무협지는 왜 맥락 없잖아요. 막 튀어나와가지고 날아다니고 막 뭐 그렇잖아요. 그 수준 올라간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웬즈데이님이 마차님 제가 저번에 8억 드렸잖아요. 에르메스에서 꺼내 드렸었잖아요. 왜 저를 새날에 출연 안 시켜주시냐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0월 19일 날 오전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그 다음날 0시 4분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우연입니까? 우연이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직 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사업자들한테 돈 받아서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몇십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동규가 풀려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유동규는 단순 전달자고 이 돈은 이재명 측에 김용 부원장한테 정치자금으로 넘어갔다. 여기 이제 스킬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직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유동규가 그러니까 본부장으로서 받은 돈이 뇌물이 되면 중재가 돼요. 근데 그 유동규가 단순 전달자로서 이재명 측에 정치자금 보냈다면 제가 완전히 감경되면서 그 타이밍에 유동규가 풀려나. 우연이야? 그 반대라면 뭔가 믿을 수 있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징역 10년 이상이 될 걸 각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 사람이 뭔가 진짜 믿을 만한 말을 하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증언을 뒤집음으로써 자기 피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 유동규가 그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검찰이 된 거예요. 본인이 검찰이 맞아요. 된 거라고. 검찰 마인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던질 것이다. 음. 이게 이제 소설을 쓰는 일종의 소설의 뼈대를 지금 유동규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있죠. 작년과 진술이 왜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대해줘. 진짜 훌륭한 새끼들이네 진짜. 제가 그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생각나네요. 그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1시간마다 담배 피는 시간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 담배 가지고 내가 휘둘리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저거는 유동규가 말실수한 거예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추궁하고 조사하고 이 사람 유죄를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뭐 회유하고 우쭈쭈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다는 뜻이죠. 지금 유동규는 심리학적으로 검찰을 감싸고 있잖아요. 자기를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풀어주기도 하고 동거녀를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스톡홀름 증후군 이런 건가요? 그렇지. 이게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심으로 안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에 관련된 걸 안 불었습니까? 예전에 그 장시호가 검찰실에 귀염둥이라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막 검찰 오빠들 화이팅하고 뭐 이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진짜 골 때리는 게 이거예요. 차 안에서 돈 줬다. 이거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유동규 한 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이 장면 진짜 충격입니다.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스토리는 검사한테 물어봐. 난 헷갈려서 잘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검사가 이 대사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스토리를 짜지 못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게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도 대답 못 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봐야 알지.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낮인지 밤인지 그 돈 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검사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지가 몰라? 어. 지가 줬다며. 지금 무협지 소설의 지필자가 지금 어떻게 쓸지를 몰라 지금 상황은. 거기에 도입된 이제 그 소설 또는 무협지 속에 들어간 일종의 꼭두각시 같은 역할만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동규한테는 계속 쪽대본만 나오는 거예요. 풀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미치는 거지. 근데 기자들은 계속해서 유동규를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본인도 미칠 겁니다, 이제. 네.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 다음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른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냥 간단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재명은 그 타이밍에 돈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범행에 동기가 없었다고. 두 번째, 유동규가 말을 바꿈으로써 얻는 이익이 누가 제일 크냐? 유동규란 말이에요.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 등을 당해서 입장만 바뀌면 가장 이익을 보는 자가 유동규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뭔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유동규 한번 봅시다. 작년 10월 달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 이익 700억 뇌물로 약속받았다 해놓고 최근에는 약속받은 700억 원은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 몫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거는 너무 진짜 여기서 보면은 진술이 바뀐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표로 나오니까 더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계속 장난을 치는 게 이게 뭐 700억 나오고 428억 나오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 이게 700억에서 428억이 되는 거는 700억 중에서 세금을 떼면 42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유동규 몫으로 받았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지금 셋이 싸우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유동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김만배고 서욱이고 정영학이고 모여가지고 술 마실 때마다 누구한테는 50억을 줬네. 우리 몫은 800억이네, 1200억이네, 2000억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소주만 먹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소주가 쓰게 느껴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분이 생기면서 찔러보기 시작했겠죠. 야, 너희들 1000억 먹일 때 나한테 10분의 1만 뽀찌 떼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긁어모은 뽀찌가 700억이 됐는데 그걸 못 먹게 됐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진상 정무실장이 월요일 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단호하게 부정한 결탁 없다. 죄 지은 거 없다, 지금. 완전히 이걸 이제 억울한 덮어씌우기 스킬이잖아요. 유동규하고 3인성으로 남욱하고 뭐 정용학 이런 사람들이 맞추면 그 돈 뭐 김용한테 준 거야. 그 돈 정진상한테 준 거야.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는 인상만 주기 위해서 이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협지만큼 못하다. 이 수사 자체가 뭐 어떤
앞뒤가 맞는 아까 말한 노래방 녹취록하고 검찰의 공소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그 녹취록에는 이게 유동규 거라는 게 지들끼리 대화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협지보다도 못한 수사라는 소리가 나올 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마차님 약간 먼저 말을 했는데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49%라고 하는 지분이 성남시가 51%였기 때문에 이 49% 중에서 총 수익이 1,987억 원이에요. 그 중에 24%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고 해서 그게 아까 말한 480억? 428억. 이거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갑자기 등장한 거죠.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재명한테 갖다 놓은 돈도 또 악구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428억을 저 중에 지분 중에서 24.5%를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는 뭐 정황이 있다. 정황.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420 이게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뭐 녹취하고 이러는 것도 내용도 틀리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그 지분에 대한 계약서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428억인데?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면 계약서라도 있어야지.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건 그 다음에야. 투자받은 35억 사용처가 그 당시에는 전처에 5억 주고 재혼자한테 7억 줬다. 저래도 되는 겁니까? 전체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돈이 나중에 그게 김용 측으로 정진상한테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기 보도가 그거라고요. 이 유동규가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뭐 전처한테 얼마 주고 약간 여기 약간 자극적인 보도인데 전처한 약간 바로 반응하잖아요, 야수님이. 이래도 되냐고. 근데 결국 그 돈이 나중에 비틀어져 갖고 나중에 또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 악마화시키는 이미지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맞아요. 복잡하기만 하고 이게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런 인상만 음. 풍기고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원래 정치자금 수사는 특히 대선에서의 정치자금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뭐 사무장이나 현장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계좌이체로 돈을 쓴 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잡힙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은 사람이나 현금을 준 사람이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투가 그때 내가 받았던 봉투다. 라고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별도로 쓰였다. 그래 추정해 보니까 전체 돈이 50억이 되더라, 100억이 되더라.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현금으로 이렇게 뭉텅이 돈이 뭐 명동시 사채시장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였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네만 가지고 정치자금 수사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그런 거 있거든. 정황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냐면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금을 어느 은행에서 찾았다. 시기를 대충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왁구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줬다고는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건 저거는 옛날 보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도하더니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구체적 로비 정황. 최근 보도가 아니에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제공해야 된다고 김만배가 뭐 유동규한테 뭐 이야기하고 뭐 전달을 하라고 그러고 막. 이때 당시에 다 새누리당 성남시 의장이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부산저축은행의 박영수 특검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이 수사 덮어버린 사건, 부산저축은행 이 대장동 종잣돈 그 시작점에 있어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화천대유랑 성남시 의회랑 또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갑자기 지금 너무 갑툭튀 해버린 거야. 맥락 없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재명 괴롭히고 무죄 나오면 뭐 실수다. 뭐 그거 아니야. 나폴레옹이 저 산 정상 올라가면서 이 산이 아닌 게 왜 했다는 그런 방식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성남시의회와 커넥션은 완전히 쏙 들어가고 이야기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보신 김에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추이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서 분양 수익으로 판교 해가지고 2,352억 원, 뭐 600억에서 700억 뭐 이런 정도로 벌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게 3천억 수익이라는 게 아, 이 수익에서 이 나오는 근거로 거거든요. 나오고. 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은 이재명의 아직까지 역대 없었던 민중위의 업적이라니까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밝힌 대장동 이익 공공환수 내역 2,561억 원으로 제1공단의 공원이 만들어져요. 임대주택 부지 사업 배당 이익으로 1,822억 원을 가져옵니다.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에 200억을 그 용도로 가져와요. 북측터널 대장 IC 확장 배수지 공사에 920억 원을 가져. 그래서 5,503억 원을 환수를 한다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환수한 지자체장이 있었냐고요.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합니다. 저게 위에 공원 조성비하고 사업 배당 이익만 처음에는 확정이 된 거였고 그게 4,300억 정도 됐었는데 나중에 이게 땅값이 오르면서 니들 이익이 더 커지니까 뒤에 지하 주차장하고 북측 터널 배수지 이거를 더 추가를 해서 1,100억 원을 더 뜯어냈기 때문에 김만배가 재판에서 이재명은 빨갱이 같은 놈이다라는 욕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여기 있는데 토탈 5,503억을 성남시에서 가져가게 됐는데 이재명이 왜 여기에다가 428억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성립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 범행에 동기가 없는 사건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환수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이 먹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쪽에서 이재명한테 한 200억 던져주고 나머지 환수는 안 하고 우리가 먹을게. 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저렇게 환수를 내버렸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최근에 저 경선전에 받았다고 하는 돈을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범행가 동기가 없는 사건이잖아 지금. 저라면 이 428억 원 안 받고 북측 터널 이거 안 하고 1,100억을 내가 땡기겠어요. 나도 나 그래요. 같아도 그렇겠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잖아요. 이번에 저 검찰이 나 사실 그 민주당사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A4 용지 30페이지 정도 된대요. A4 용지 30페이지. 근데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이상한 게 그 압수수색 영장은 그러니까 이게 그 피의자한테 전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자세하게 쓰면 검찰의 수사 전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쓰는 게 그렇지, 보통이에요. 그 짧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더라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뭘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게 근데 왜 대응을 하기 잠깐 어렵게. 그러니까는 이게 언론에 흘리려고 일부러 자세하게 쓴 거죠. 그래가지고 30여 페이지. 근데 결국은 대부분 다 소설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요. 이게 그런 윤석열과 김건희 주가 조작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뭐냐. 돈이 중요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김건희 같은 부류가 있고 최은순 같은 부류가 있잖아요. 이재명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 아닌데요. 내가 그런 사유를 해봤거든요. 지금 50억 있는 사람이 100억이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보통 민주주의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돈이냐 명예냐. 이재명 자체가 그런 돈을 지금까지 안 받다가 받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내가 대장동에서 환수해가지고 한 5,300~400억 정도 환수하는 거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거지. 거기다가 뒤에서 돈을 받아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 예전에 그 중앙일보 작년 10월 11일 날 보도한 거 잠깐만 볼게요. 얘네들이 이거 환수도 안 해요, 지금. 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중앙일보의 보도. 유동규 전체 이혼 이자료 5억, 재혼녀에겐 7억 보냈다. 이게 작년 김수민 기자가 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금은 그 용처가 바뀐 거 아닙니까?
검찰이 소설 써주면은 전에 썼던 그 소설 취재 하나도 안 하고요. 검찰이 낸 자료를 저렇게 갖고 있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동업 관계에서 받은 투자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투자금이면은 투자금과 이 범죄에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하게 써서 다 같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건 간에 무협지 수준으로 글 쓰면 개연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가끔씩 그 막장 드라마 욕하잖아요. 드라마도. 갑자기 둘이 사귀고 있는데 둘이 남매래. 씨발. 그럼 사람들이 욕해요, 안 해요? 욕하죠. 욕하면서 보죠. 아니 그 큰 잘못도 없는 사위한테 김치 싸다구를 날리는 그 막장 수준 드라마. 점 찍고 막 다른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핵심은 과정은 필요 없어. 이재명 돈 받은 걸로 해. 대선 못 나가게. 그러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지금.